지금 보시는 이 춤은 라틴 댄스 일종인 바차타라고 합니다. 남녀가 파트너를 이뤄서 자유롭게 추는 춤인데 열정적이고 관능적인 움직임이 특징인데요. 그런데 이 춤을 가르치던 강사에게 수강생들이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수위를 넘어가는 스킨십을 그 선생님이 이제 자꾸 하는 거예요. 가슴 만지고, 만지고, 목 이런 데 계속 이제 입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강사가 수강생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밀착하는 등 선을 넘는 접촉을 해왔다는 건데요. 라틴 댄스의 권위자이자 거물로 불렸던 사람, 그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? 자, 이 사망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. 이 취미로 춤을 배우러 갔다가 저런 일들을 겪으셨다는 거죠? 네, 일단 제보자는 2명의 여성입니다. 춤을 취미로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지난해부터 그 라틴 댄스의 일종입니다. 이 바차타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춤을 배우던 중에 그 강사로부터요,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바차타라는 춤은 지금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유래된 라틴 댄스입니다. 남녀 파트너끼리 신체 접촉이 비교적 많은 게 특징이고요. 그런 만큼 이 어떤 파트너와의 교감이 중요하고 또 관능적인 동작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영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차타는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춤이기는 합니다. 그런데 제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강사가 지금 이 남성이 했던 신체 접촉은 춤을 배우는 데 필요한 정도의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는 거죠. 자, 제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. 특이한 의상을 입고 와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노출 있는 의상을 입고 가면은 더 과감하게 이제 스킨십을 그 사람이 시도를 하는 거죠. 춤을 추다가 심지어 그 를 자기가 막 갑자기 춤추다 기습적으로 확 떼요. 그럼 제가 굉장히 당황하니까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그걸 재빠르게 다시 딱 붙여요, 제 몸에. 상의를 아예 단추를 다 풀고 속옷도 다 안 입은 상태에서 춤을 추게 시키고 제 여기 그 중요 부위를 대고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안으로도 막 손을 넣어서 이게 말이죠. 뭐 저렇게 비품이 들어가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교수님, 네. 아무튼 별짓 다 했다는 주장입니다. 일단. 그렇습니다. 예. 저도 뭐 사실 이 자막에 나올 만한 그 얘기들을 제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.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.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수위가 강한 그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겁니다. 지금 2명의 여성 제보자인데 일단 30대 여성 제보자는 맨 처음에는 그냥 몸에 손을 대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5단에 손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뭐 수영복을 입고 와라, 뭐 핫팬츠를 입고 와라, 뭐 이렇게 노출 있는 의상을 입고 오라고 한대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니까 얘기를 안 듣기가 좀 어려운데 뭐 영상도 찍겠다고 동의는 한 상태인데 그러고 나면은 완전히 그 노출 있는 옷을 입은 날은 완전 신체 접촉을 그냥 노골적으로 너무 야하게 더 심했고 뭐 본인의 몸을 밀착시키는 건 기본이고요.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40대 제보자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. 춤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수준으로 성추행을 했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고 뭐 또 주무르고 자기의 신체 부위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. 자, 제보자들 주장에 따르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노골적인 이렇게 성추행이 수업 시간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. 하지만 제보자들은 그런 일을 겪고도 그만두지는 못하셨다고 해요. 왜 그랬을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인생을 즐겨라. 또 다른 제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. 유쾌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가슴 너 왜 이렇게 가슴 커? 가슴 만져도 돼? 이렇게 하면서 탁 만져버리면 거기에서 갑자기 막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뭔가 웃으면서 그냥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 치우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계속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이렇게 계속 만지는 거예요.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왜 이렇게 꽉
막혔냐고, 인생 즐길 줄 모른다고.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구냐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을 되게 무안을 주면서 아무튼 그래서 너 진짜 나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 거야? 너 이거 아유 진짜 이 인생을 즐겨야지 이 춤 배우면서 이 정도도 각오 못해? 막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. 그렇죠. 40대 여성 제보자 설명에 따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좀 진지하게 이거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가 뭐 어때서 좀 인생 좀 즐기자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냐 고리타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래서 더 이상 좀 문제 제기하기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 갔다 그러고 30대 제보자도 비슷하게 얘기를 좀 합니다. 좀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춤출 때 좀 만져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2시간 동안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1시간 정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특히 그 공간 자체가 약간 지하하고 1대1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. 뭔가 거절했을 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공포감도 뭐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더 나아가서 약간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. 어떤 옷을 입고 와라. 뭐 어떻게 뭐 섹시한 옷을 입고 와라. 일상을 또 체크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도 좀 진행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. 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저항을 못했냐? 아이 그만두면 되지. 그만두셨어요 다들. 예, 제보자님들은. 네. 원래 정해져 있던 그 레슨 기간이 있었는데 저 일을 당하고 한참 전에 그만두셨습니다. 자 그런데 말이죠. 교수님. 네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업계 실력자. 네.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네, 지금 이 경우도 이 두 제보자가 같은 얘기를 해요.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. 일단 라틴 댄스가 되게 뭐 스포츠로서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뇌 건강에도 사실 좋은 운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말 즐기려는 사람들도 많고 배우려는 사람들 많고 굉장히 큰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거물이고 인플루언서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모임도 형성돼 있고 동호회도 형성돼 있고 얼마든지 여성들이 다른 데로 옮겼을 때도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망설여졌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는 이제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제자와 선생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그동안은 함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일단 제보자의 주장이라는 점 일단 전제는 하겠습니다만 고소를 했어요, 결국. 그렇습니다. 오늘 그 피해자들이 그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요. 제보자가 밝힌 거에 따르게 되면은 고소장을 함께 제출한 피해자들이 9명이나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꼭 참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하는데요. 피해자 중 일부는 이게 일회 강습이 10만 원이랍니다. 근데 20회씩 끊어서 받았다는 거예요. 200만 원씩 받았겠죠. 그런데 이 정치형 계속 하니까는 아마 이 강습이 중단된 것 같아요.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 못 받았지 않습니까? 환불을 해주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. 또 제보자들 주장에 따르게 되면 현재 강사는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그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희 할 테면 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 제보자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사하면서 사안을 밝힐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함께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이 9명인데 처음에는 이제 몇몇 분, 2분 정도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딱 하니까 너도 나도 하면서 이게 9명으로 확 불어난 겁니다. 자, 이 기자, 이 강사, 이쪽에 거물이라는 이 사람 지금 우리가 접촉을 해봤죠. 네, 제작진이랑도 접촉을 했고요. 일단 이 해당 강사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. 다만 이 모든 게 다 수강생들도 동의한 일이었다. 결코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보자들이랑 수업하면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런 관련된 대화 내용도 있다. 정말 성추행이 있었던 거면 그런 대화를 나랑 왜 나눴겠냐라고도 얘기를 했고요. 그러면서 이 제보자들이 이렇게 제보까지 한 이유는 수업료를 환불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. 자신 말고도 다른 사람이랑 스킨십했다는 걸 알게 된 한 수강생이 화가 나서 수업료 환불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번 환불을 해줬더니 다른 수강생들도 연이어서 환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더니 이 수강생들이 성추행 고소하겠다면서 자신을 협박해온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. 이 본인 역시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자, 일단 뭐 양측의 입장을 이렇게 전해드렸고 또 역시 첨예하게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, 자, 박 변호사님 네.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? 일단은 이제 합의된 부분이냐 아니면 합의되지 않고 기습 추행이라고 그러거든요. 뭐 저런 방식에서도 만약에 이 강제적으로 했을 때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, 또 여기서는 이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거잖아요. 그렇다면 사실은 추행죄 같은데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, 또 기본적으로 피해자 좀 많습니다. 아마 경찰이 이제 합의된 거냐 아니면 기습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동의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계속 한 거냐,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다른 혐의도 받고 있더라고요. 예. 아무튼 그건 뭐 저희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